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조직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학습 목표가 되겠고,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조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니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며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 규정이 있어서 보상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 집단이 넓은 범위이고 사회 조직은 그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나 시민단체, 정당 등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을 뜻합니다. 즉, 사회 조직, 공식 조직,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목표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규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급, 팀장, 대리, 사원 등으로 나뉘고 각각의 지위에 맞게끔 주어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않았는가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한 사회 집단을 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회사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만났지만 항상 업무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취미가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겹치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같이 해볼까? 운동을 같이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성되는 사내 봉사 모임, 사내 동호회 등이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규정, 규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가치와 행동 유형을 지닙니다. 장점으로는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주죠. 회사에서 형식적이고 목적적인 인간관계를 하다가 편한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떠한 조직을 만들면 공식 조직 내에서의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친해진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공식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킹과 함께 일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목표와 전도가 된다면 파벌이 형성되어 오히려 공식적 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의미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고자 만든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목 집단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시민단체와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전체 공동체 사회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소비자의 권리 보호 등이 있죠. 이런 경우 공익 추구를 위한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직업과 관심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집단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외감이 증대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리적인 관심사를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 결사체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으로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를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서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는 월급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자발적 결사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1차적 관계가 강한 집단과 2차적 관계가 강한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똑같은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친목 집단의 경우에는 1차적 관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권리 추구라고 하는 의사의 이익 추구라고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2차적 성격에 조금 더 우선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로 나누어서 집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회 조직이며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사회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네트워킹의 장이 되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반면에 오히려 친밀한 인간관계가 주객 전도가 되어버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친밀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만남 그 자체에 그것이 공식적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친목 집단이 있었습니다. 친목 집단은 말 그대로 여가나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호회와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조직의 모습으로는 이익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익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뜻했고 대표적으로는 직업 집단을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결성한 집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형태로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익집단과 달리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공익, 즉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여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소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